안녕하세요. 덕광우입니다. 오늘은 이 공장 시설 관리, 부스터 펌프의 곤란, 이 부스터 펌프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혹시 부스터 펌프라고 들어보셨나요?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이 부스터 펌프를 자세히 몰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래도 부스터 펌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스터 펌프라는 용어 자체가 낯선 분들을 위해서 잠시 부스터 펌프가 무엇인지 짤막하게 설명하고 이야기를 진행할게요. 이 부스터 펌프를 쉽게 이해하려면 이 부스터 펌프란 공장의 비상용 상수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공장은 상수도를 통해서 하루에 수백 톤씩 물을 공급받아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상수도에서 물을 공급받아서 쓰고 있는데 어떠한 이유로 이 상수도에 물이 끊겨 단수가 돼. 그래서 이 상수도에서 물을 공급받지 못하면은 공장은 물을 쓸 수 없게 되겠죠. 그럼 이게 곧 생산 차질로 이어져요. 아니, 공장에서 물을 많이 쓰잖아요. 생산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공장이냐에 따라 틀리지만 저희 공장은 물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수도가 끊기면은 공장이 돌아가지를 않아. 그래서 이 물 사용량이 많은 공장 같은 경우는 이 상수도가 끊길 것을 대비해서 비상용 저수조 탱크를 마련해 놓고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상수도가 끊겨서 단수가 되더라도 이 비상용 저수조에 저장하고 있는, 보관하고 있는 물을 사용해서 이 공장 생산에 차질이 안 생기게끔 하는 거죠. 이 비상용 저수조 탱크에 보관 중인 물을 끌어다 올리는, 퍼다 올리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부스터 펌프입니다. 이 부스터 펌프는 크게 두 가지 역할이 있어요. 첫 번째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상수도가 단수가 되었거나 어떤 이유로도 막 끊겼어. 물이 안 나와. 그럴 때 이 비상용 저수조에 보관 중인 물을 이 부스터 펌프가 끌어다 올려서 공장에 공급을 해주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역할. 두 번째는 이 부족한 급수 유량을 충당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급수 유량이라는 말이 좀 낯설 수도 있는데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정도 물론 어림도 없어. 더 많은 물이 필요해, 상수도야. 이 상수도에서 물이 꾸준하게 공급된다고 해도 공장 입장에서는 일순간에 갑자기 순간적으로 많은 물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평소에는 어느 정도의 물로도 공장 생산이 원활하게 되지만 갑자기 많은 물을 쓸 때가 있어. 가공이 갑자기 일순간에 한순간에 갑자기 물을 끌어갔을 때 그때는 상수도의 물 공급만으로 부족할 때가 있어. 예를 들어서 상수도의 분당 급수 유량이 2톤이면은 공장 상황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분당 급수 유량이 5톤이야 될 때가 있지 않겠어요? 그럴 때가 있단 말이야. 지금 당장 써야 될 물이 5톤이야. 근데 상수도는 물 2톤밖에 지금 공급이 안 돼. 그럼 분당 3톤의 물이 부족하게 된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 부스터 펌프가 쓰이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물론 어림도 없어. 더 많은 물이 필요해, 상수도야. 아, 어쩌면 좋지. 도와줘, 부스터 펌프! 나만 믿으라고. 이 상수도의 물 공급만으로는 공장의 물 사용량을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이 부스터 펌프가 비상용 저수조에 있는 물을 이 공장에 신속하게 공급을 해줘요. 그래서 그 시시각각 필요한 그 급수 유량을 맞추는데 아주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스터 펌프가 하는 역할이 아까 두 가지라고 말했잖아요. 뭐가 있느냐? 첫 번째, 상수도가 단수가 됐을 때, 상수도에 물 공급이 원활히 안 될 때, 그때 비상용 저수조에 보관 중인 물을 공장에 공급하여 생산에 차질이 없게 한다. 두 번째, 급수 유량이 딸릴 때, 이 상수도가 공급해주는 물만으로는 급수 유량이 부족해. 그럴 때 비상용 저수조에 있는 이 물을 이 부스터 펌프가 끌어다가 퍼다가 공급해줘서 이 부족한 급수 유량을 맞춰준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부스터 펌프의 역할 두 가지. 하나는 상수도 단수될 때 물 공급해준다. 두 번째, 급수 유량이 딸릴 때 급수 유량을 맞춰준다.
이 부스터 펌프의 역할은 이 두 가지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 부스터 펌프가 설치된 저수조 탱크는 보통 일반 탱크에 비해서 크기가 엄청 커요. 진짜 말도 안 되게 커요. 이게 과장이 아니라 진짜 크거든요. 제가 정확한 사이즈는 모르겠는데 진짜 엄청나게 커요. 한 높이는 8m 되는 것 같고 한 가로는 40m? 제가 그림을 못 그려서 이렇게 단면도로만 보면은 비상용 저수조가 솔직히 좀 존만해 보이잖아요? 아 근데 진짜 커요. 딱 현장 가서 봐보잖아요. 이 비상용 저수조 탱크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땅에 매립되어 있는데 아무튼 진짜 존나 커요. 이 커다란 저수조에 있는 물을 원활하게 끌어다 쓰려면은 이 저수조가 크니까 부스터 펌프도 그만큼 커야 되고 출력도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부스터 펌프 규모도 엄청 커요. 부스터 펌프는 되게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생긴 부스터 펌프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한 세트로, 한 묶음으로 크게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스터 펌프는 따로 이 부스터 펌프실이라고 해서 펌프실이 따로 있는데 이제 공장에서 말하는 부스터 펌프는 딱 이 부스터 펌프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부스터 펌프에 관련된 저수조, 부스터 펌프, 그리고 물 순환 시스템까지 이걸 총 아울러서 부스터 펌프라고 해요. 의례적으로. 보통 이 부스터 펌프에 딸린 이 비상용 저수조에 이 보관 중인 물은 2주에 한 번씩 순환을 하게 되게끔 돼 있거든요. 아니, 생각을 해봐. 물이 고여 있으면 썩을 거 아니에요. 이 저수 탱크에 물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물도 2주 동안 고여 있으면 썩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 물을 순환시켜 줘야 되거든요. 지금부터 이 비상용 저수조에 보관 중인 물이 부스터 펌프를 활용해서 어떻게 썩지 않고 순환하는지 그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일단 이 2주일 동안, 2주간은 이 상수도에서 공장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물이 공급이 됩니다. 저 비상용 저수조에 보관되어 있는 물을 사용하지 않고 상수도에 있는 물만 끌어다 써요. 그러다 2주가 지났어요. 2주가 지나면은 상수도에로부터 공급받는 물이 끊깁니다. 그럼 이 공장은 상수도에서 물이 끊기면 이제 어디서 물을 끌어다 쓰냐? 바로 비상용 저수조에 보관 중인 물을 갖다 써요. 이때 비상용 저수조에 있는 물을 끌어다 올리기 위해서 부스터 펌프가 돌아가겠죠. 근데 이 물을 어디까지 쓰느냐? 수위가 25%가 될 때까지 씁니다. 이제 비상용 저수조에 있는 물을 계속 써. 그러다가 이제 탱크 안에 있는 물이 25% 수위가 돼. 그러면은 이제 비상용 저수조 탱크에서 공장으로 가는 그 물이 끊겨요. 부스터 펌프가 이제 작동을 안 해. 이때 상수도에서 다시 물을 다이렉트로 공장으로 공급을 해요. 그리고 동시에 이 상수도에서 다시 비상 저수조로 물이 또 공급이 돼요. 이해가 됩니까? 이제 이 상수도에서 공장으로 물을 공급함과 동시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비상 저수조로 이제 물이 공급이 되는데 이때 수위가 65%가 될 때까지 이 저수조에 물을 채워줘요. 그리고 이제 이 물의 수위가 65%가 되면 이 저수조의 수위가 65%가 되면 다시 그 상수도에서 저수조로 공급되는 이 물이 끊겨요. 그리고 다시 2주일 동안 상수도에서 공장으로 물이 다이렉트로 공급받아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로테이션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말만 들으면 되게 헷갈리죠. 저도 이거 이해하는데 엄청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반복해 볼게요. 자, 처음부터 공장은 2주 동안 비상용 저수조의 물을 사용하지 않고 상수도에서 바로 물을 공급을 받는다. 2주 동안. 근데 2주가 지나면은 상수도는 끊겨. 근데 이제 비상용 저수조에 보관 중인 물을 사용하게 돼. 이때 부스터 펌프가 일을 해서 비상용 저수조에 있는 물을 공장으로 끌어다 쓰게끔 해.
그런데 이 65%의 물이 점점점점 줄겠죠. 물이 점점점점 줄어서 저수조의 수위가 25%가 돼. 25%가 됐죠? 그럼 이제 더 이상 저수조에 있는 물을 공장으로 끌어다 쓰는 게 아니야. 이제 이때 상수도 밸브가 열려. 상수도에서 바로 공장으로 물을 끌어다 써. 근데 상수도 밸브가 다른 한쪽에 또 있어. 비상 저수조에 있는 상수도가 공장으로도 물을 주고 비상 저수조로 물을 줘. 언제까지 주느냐? 지금은 수위가 25%인데 이 수위가 65%가 될 때까지 상수도가 공장에다도 물을 주고 저수조에다가 물을 줘. 저수조에다가도 물을 줘. 그래서 이 물의 수위가 65%가 되면 다시 이제 상수도는 더 이상 저수조한테 물을 주지 않아. 오로지 공장한테만 줘. 그게 기간이 어느 정도냐? 2주 동안 또 상수도에서 공장으로 2주 동안 물을 주고 또 2주가 지나면 다시 아까 처음으로. 이해가 돼요? 잘 이해가 안 가죠? 아무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물이 수위가 65%에서 25%로 채워졌다 비워졌다면서 물이 순환되는데 이렇게 해서 물이 썩지 않게 돼요. 이 물 순환하는 과정을 돕는 게 또 부스터 펌프의 역할일 수도 있겠네요. 아까 제가 2가지라고 했는데 부스터 펌프의 역할이 만약에 3가지라면은 물이 썩지 않게 순환을 시켜준다. 이것도 부스터 펌프의 역할일 수 있겠네. 아무튼 이렇게 부스터 펌프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이거 한 번만 듣고는 이해가 잘 안 갈 거예요. 저도 이거 몇 달 동안 이해를 못 했거든요. 만약에 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설명 개처럼 했는데 개같이 이야기해도 찰떡처럼 알아먹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분은 약간 두뇌회전이 전자두뇌야. 컴퓨터 두뇌야. 똑똑하신 분이야. 근데 대부분 이해 못 할 거예요. 저도 진짜 이해하는데 오래 걸렸거든요. 뭐 부스터 펌프의 작동 원리 이해 못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이 부스터 펌프의 원리를 몰라도 돼. 근데 이왕 부스터 펌프 이야기를 할 건데 그래도 부스터 펌프란 무엇인지 한번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설명드린 거지. 부스터 펌프 작동 원리 못해도 이런 이 정도의 지식만 있어도 제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거예요. 앞에 어쩌다 보니까 설명이 졸라게 길어졌는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광우의 에피소드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장 시설 관리 부스터 펌프의 콜란. 와, 뉴진스 다니엘 졸라 이쁘다. 어쩌면 저렇지? 제가 요즘 뉴진스에 빠져 있거든요. 사무실에서 뉴진스 노래를 듣다가 다니엘 사진을 찾아보고 있었어요. 아, 존나 이뻐. 왜 이렇게 이쁜 거야? 아니, 진짜 뉴진스는 다 이뻐. 민지, 혜린, 혜인, 다니엘, 파마니, 뭐 안 이쁜 애들이 없어. 하나하나가 다 이뻐. 근데 그 중에서 다니엘이 졸라 이쁜 것 같아. 그래서 다니엘 사진을 열심히 보고 있었거든요. 그때 과장님이 오시더라고요. 광우야, 바쁘냐? 아, 저 바쁘긴 한데, 왜요? 아니, 조만간 부스터 펌프 저수조 청소업체 와서 저수조 청소할 예정이거든? 아, 예. 수위 5%로 맞춰놨는데, 저수조 수위 5% 됐는지 저수조 가서 확인 좀 하고 와라. 아,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저수조 탱크 수위 5% 됐는지 확인하라 하더라고요. 이 부스터 펌프가 물을 계속 순환시켜줘서 물을 안 썩게 하지만 그래도 물이 계속 순환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오랫동안 고여 있으면은 이 저수조 탱크에 이끼가 끼어요. 물이끼 같은 거, 미끌미끌한 거. 그런 게 끼어 있으면 수질이 안 좋아질 거란 말이야. 안 좋아져. 그래서 공장 저수조 탱크는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이 물 이끼 같은 게 끼지 않도록 외부 업체가 와서 저수조 탱크를 물 청소, 소독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께서 외부 업체 청소해주는 업체 분들께서 이 탱크 청소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 시설 관리팀은 이 청소 예정이 잡히면은 탱크 물 수위를 5%까지 낮춰주고 있어요. 아까 말했죠. 평소 공장에는 65%까지 수위를 채웠다가 25%까지 떨군다고. 그래서 25% 되면 다시 25% 채우고 평소에는 25% 수위까지 물을 사용하는데 청소가 예정이 잡혔어. 그럼 그 물을 5% 거의 바닥까지 써버려.
왜냐면 그분들이 탱크 안으로 직접 들어가야 되는데 수위가 25%까지 넘어버리면 키를 홀짝 넘어버리는데 그분들 익사할 거 아니에요. 살아야지. 그래서 물을 쫙 빼줘요. 5%까지. 이 물 수위는 이 전자파 수위계가 이 전파를 쏘는데 이 물에다 쏘거든요. 그 전파가 수면에 닿았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 시간을 감지해서 아 지금 이 탱크 안에 수위가 몇 퍼센트구나 이렇게 감지하는 그 수위계가 있어요. 전파 수위계가. 근데 이게 가끔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사무실 컴퓨터 PLC 화면으로는 분명히 물 수위가 5%인 건 맞지만 막상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보면 5% 수위가 아닌 경우가 있어. 그래서 이 저수조 탱크 청소 전에는 사람이 직접 현장에 가서 딱 탱크 뚜껑 열어보고 아, 이 물이 이 표시한 지점 밑으로 내려갔는지 5% 밑으로 내려갔는지 육안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꼭 필수예요. 그래서 제가 이 비상용 저수조 수위가 5%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부스터 펌프 탱크로 갔습니다. 딱 뚜껑 열어서 봤는데 아, 왜 이리 안 보이냐? 아, 어두워서 존나 안 보이네. 이 표시된 지점에 밑으로 물이 내려가는지 안 내려가는지 이 탱크 안이 어두워서 진짜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제가 휴대폰을 꺼냈죠. 아씨, 왜 이렇게 안 보여? 이 탱크 안이 시커매서 잘 안 보이니까 제가 휴대폰 후레쉬 켜고 이쪽 저쪽 살펴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 제 손이 미끄러져서 휴대폰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아, 내 휴대폰! 풍덩. 아, 휴대폰이 저수 탱크 안으로 빠져버린 거야. 와, 그 순간 얼마나 벙찌던지 나 이게 꿈인 줄 알았어. 아, 이게 과연 현실일까? 순간, 찰나의 순간 이게 현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바람이 유독 차가웠어. 꿈이 아닌 거지. 현실인 거지. 평소 같았으면 이 저수 탱크 안이 워낙 깊고 크고 어두워서 내려갈 엄두가 절대 안 나거든요. 평소에는 제가 이 탱크 안으로 내려간다 이거 상상 못 했을 텐데 이 휴대폰이 빠져버리니까 마음이 다급해진 거야. 그래서 다급해져가지고 와 빨리 저 안으로 들어가서 휴대폰 찾아야겠다 이 생각이 팍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날씨 개춥죠. 겨울이니까. 날씨 존나게 추운데 진짜 옷 윗돌이 벗고 바지 벗고 팬티까지 싹 다 벗고 바로 내려갔어요. 휴대폰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옷을 입고 들어가면 옷이 젖으니까 벗는 게 당연한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데 그때는 뭐 이런 생각 과정 없이 그냥 옷 다 벗었어. 빨리 휴대폰 찾으려고. 팬티까지 다 벗고 그 탱크 높이가 8m 되거든요. 사다리 아무 안전장치 없이 그냥 사다리 8m 내려간 거야. 지금 생각하면 존나 용감한데 그때는 마음이 다급해져서 그런 용기가 났어. 아, 용기도 필요 없어. 그냥 단세포처럼 생각을 한 거야. 그냥 내려갔어. 8m 사다리 안전장치 없이 그냥. 한겨울 날씨 개 추운데다가 옷까지 벗고 탱크 안으로 들어갔는데 물이 진짜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엄청 차가워. 이건 여름에 들어가도 차가울 거야. 서늘할 거야. 근데 한겨울에 들어갔으니 이 탱크 안에 물이 얼마나 얼음물이겠어. 근데 그런 정신이 안 들어. 발끝이 물에 닿자마자 존나게 차갑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지체 없이 들어갔어요 그냥. 그 대강 휴대폰 떨어진 위치를 아니까 이 탱크 안으로 들어가서 발끝으로 제 휴대폰을 막 찾았어요. 그리고 발끝으로 막 대충 바닥 훑으니까 이 발끝에 휴대폰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냅다 그냥 고개 팍 숙여가지고 얼굴 담그고 몸 담그고 상체 담그고 바닥에 잠수해서 휴대폰 딱 건졌어요. 그래갖고 지상으로 올라왔죠. 날씨 진짜 엄청 춥고 몸 젖고 사다리 졸라 차가운데 그냥 막 올라간 거야. 손 시려워도 날씨 추워도 막 털 곤두서도. 그래갖고 지상으로 올라왔는데 옷을 먼저 입을 생각이 안 들어. 팬티까지 다 벗고 그냥 옷 완전 나체인데 휴대폰이 난 먼저였어. 그리고 또 옷도 안 입고 바로 휴대폰부터 켜봤죠. 와 제발 켜져라 제발 켜져라 제발 켜져라 하고 딱 켰는데 세상에 전원이 안 들어오네.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다시 옷 입고 사무실로 복귀했죠. 사무실로 복귀하니까 과장님 이래요. 야 수위 5% 미치디?
아, 예, 수익 5% 맞더라고요. 이렇게 힘없이 말하니까 과장님이, 야, 근데 광우야, 너 왜 젖어 있냐? 아,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제가 왜 젖었는지, 이 부스터 펌프 조수소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자초지종을 설명하니까, 막 과장님, 소장님께서 막 이런 말씀 하셨어요. 야, 그, 위험한데 그렇게 내려가면 되겠냐? 너 감기 걸리겠다. 옷 좀 닦아라.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소장님이 이 말씀을 하는데, 막, 그 소장님의 말씀 한마디가 내 가슴을 후벼 팠어. 광우군, 왜 휴대폰 전원을 바로 켜버렸는가? 이 소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휴대폰이 물에 빠졌을 때 건조를 잘 시키면은 다시 작동되는 경우가 많은데 휴대폰 물에 빠졌는데 바로 키면 안 된다. 핸드폰 안에 물기가 마르지도 않았는데 전원 들어와서 전기 들어와 버리면 그 안에 있는 회로가 망가지지 않겠느냐. 이 말씀 하시는데 맞더라고. 내가 물에 젖은 휴대폰 바로 전원 켜버려서 내 휴대폰 고장 나 버린 거죠. 뭐 누구의 탓을 하겠어. 휴대폰 빠뜨린 것도 내 탓. 빠지자마자 전원 켜버린 것도 내 탓. 누구 탓도 할 수 없는 100% 저의 과실이죠. 그래서 결국 휴대폰 중고폰 B급짜리 하나 새로 주문했거든요. 아이, 아까운 내 휴대폰, 아까운 내 돈. 존나 큰 지출이 있었는데 속이 정말 쓰려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사실 부스터 펌프 이야기가 아니야. 이 에피소드의 찐 에피소드. 진짜 이야기는 제가 휴대폰을 새로 샀다는 겁니다. 짜잔. 핸드폰을 새로 샀는데 언박싱을 해볼게요. 제가 급하게 휴대폰을 써야 되기 때문에 뭐 색상 이런 거 랜덤으로 하고 그냥 바로 휴대폰 주문했거든요. 색깔 상관없이. 뭐 켜지긴 켜지겠지. 그냥 휴대폰 흠집 상태, 색깔 이것만 좀 확인해 볼게요. 아유 씨발. 물에 안 빠뜨렸으면 이거 제가 23만원인가 주고 샀거든요. 노트, 갤럭시 노트. 아우 씨발 생돈 썼습니다. 생돈. 왜 이렇게 안 터지냐 이 연병. 색깔하고 흠집 상태만 확인할게요. 과연 무슨 색이 왔을까? 그냥 급하게 해서 색깔 랜덤 했거든요. 아씨 핑크색 왔네. 아씨 핑크색 왔네. 제가 지금 이거 휴대폰 세컨폰이거든요. 배터리가 20%밖에 없는 세컨폰. 이거 쓰려다가 이걸 사용하면 안 될, 좀 그러잖아요. 그래서 휴대폰 새로 시켰는데 핑크가 버렸네. 랜덤으로 시켰는데. 광호는 핑크게이 휴대폰을 샀답니다. 아 졸라 속상하다. 그래도 B급인데 흠집은 없는 것 같아요. 켜지기만 하면 그래도 잘 산 것 같습니다. 색깔이 졸라게 마음에 안 든다 근데 핑크색. 아씨 왜 핑크게이냐고.